자, KNCAP에 의하면 모델 3는 그 안전만 확보했으면 1등급이었다는 거잖아. 자, KNCAP 테스트에서, 그죠? 깔깔깔! God, please, no! No! 이비. 네, 안녕하십니까, 노이비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영상 제작 시간으로는 8월 17일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흥미로운 소식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이오닉 5는 1등급, 모델 3는 2등급의 안전도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대본을 써고 있는데 눈이 좀 충혈됐어. 대본. 와, 이거 왜 이래. 여튼 안 돼! 자세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계 각 나라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KNCAP이 바로 이것이죠. 그 국토부 산하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를 테스트합니다. 참고로 이곳의 소재지는 화성시 송산면입니다. 송산면. 그리고 바로 옆에 남양읍이 있습니다. 남양읍. 남양은 현대의 남양연구소가 있는 바로 그곳이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깝네요. 친하게 지내면 되겠네요. 그쵸? 껄껄껄! 삐디딩 삐디딩!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바로 KNCAP 홈페이지 www.kncap.org. 그런데 메인 페이지에 배너가 뜨고 아이오닉5의 영상과 모델3의 영상, 테스트한 영상이 동시에 이렇게 배너가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군요. 오늘 네이버에다가 테슬라 안전도라고 뉴스 검색을 하면 다 모든 뉴스가 아이오닉5가 테슬라를 이겼다, 압도했다, 이런 기사가 쭉 나와요. 테슬라 안전도를 검색하는데 아이오닉5가 나오는 기사를 기자들이 다 쓴 거지. 여튼 이게 고이든 아니든 간에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아이오닉5와 모델3의 안전도를 사람들이 비교하게끔 조사를 발표한 거죠. 그죠? 그리고 기자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써낸 겁니다. 거의 모든 기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저는 가끔씩 보면 세상이 좀 너무나 좀 뭔가 이제 구린 것 같아. 여튼 그건 그렇다고 치고 KNCAP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사실 저는 이 KNCAP, 역시 자동차의 안전을 평가하는 기관이죠. 저는 유의미한 평가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의 평가 기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보면서 판단하면 되겠죠. 이런 평가 기준이 있는 것은 KNCAP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자동차 안전 평가 기관이 그렇죠. 유럽의 유로NCAP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IIHS, 호주의 ANCAP, 호주와 뉴질랜드는 ANCAP을 써요. 그리고 일본의 JNCAP, 중국의 CNCAP, 그 외에도 라틴 NCAP, 글로벌 NCAP, 아세안 NCAP 등등 안전도를 평가하는 기관들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이 기준으로 자신들의 시장에 판매하는 자동차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좀 씁쓸하지만 사람 사는 게 좀 더 그렇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뭔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 또는 개발을 해.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려고 기준을 만들고 평가를 하는 건데 역으로 그 기준을 통과하면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얻으려고 이 기준대로 테스트를 받는 거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 기준이 있으니까 자동차 안전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순기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평가 기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노이비의 분석은 뭔가 다릅니다. 자, 보시죠. 자, 우선 자동차의 안전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죠. 첫째, 저는요, 그 기준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요, 이 등급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같은 등급은 같은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죠. 기준이 낮잖아요. 그럼 전혀 다른 수준의 차가 같은 최고 등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같은 1등급 차지만 실제 사고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그 등급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드린 말씀 이해됐죠? 기준이 낮으면 그 기준을 신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기준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1등급이라는 그 등급이 안전의 면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둘째 기준. 특정 회사에게만 유리한 기준은 옳지 않죠? 만약 이 평가가 특정 회사나 자국 회사에게만 유리하다면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차도요, 미국 가서 팔아요, 차를. 우리나라 차도 유럽 가서 차를 팔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이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평가 기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안전도 평가도 특정 회사나 자국 회사들한테만 유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자, 물론 특정 회사나 자국 회사가 더 안전한 차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더 높은 기준이 나와야겠지. 맞죠? 그럼 그 기준은 안전의 측면에서 납득이 가야만 납득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가지고 영상 풀어볼 건데요. 자, 영상 보시고 그 다음 평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평가 기준이 높아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안전등급 1등급을 주는 것을 힘들게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는 기준이 제조사들로 하여금 더 안전한 차를 만들게끔 점점 더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전 테스트랑 지금 테스트가 기준이 같으면 되겠어요? 더욱더 엄격해져야겠지.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IIHS죠. IIHS는 미국의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사설 자동차 연구기관입니다. 보험사들이 연구자금을 지원해주는 보험협회예요. 왜 자동차 그 테스트를 정부에서 하지 않고 보험협회에서 할까요? 미국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동차 보험사는요, 자동차로 사람이 덜 죽어야 돈을 아끼죠. 그러니까 매년 그 기준을 높여요. 상향시킵니다. 왜요? 더 안 죽어야 돼, 사람이. 계속 상향시켜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똑같은 차가 똑같은 기준인데 다음에 등급이 떨어지기도 해요. 자, 왜냐면 평가 기준이 점점 안전을 위해 올라가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스몰 오버랩 테스트죠. 정면에 25% 충돌, 정면에 25% 그 정도만 딱 충돌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런 사고가 가장 실제 사태에서 정면 충돌보다 이렇게 비껴나가는 충돌이 더 실제 상황에서 많고 더 충격도 한 지점에 강탈하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높죠. 그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IIHS의 결과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K&K 테스트를 한번 볼까요? 자, 측면 충돌. 아이오닉 5도 모델 3도 다 측면 충돌이 점수가 100% 만점이에요. 이게 뭐죠? 아, 둘 다 안전한 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더 봤단 말이에요. 지금 이 K&K에 있는 그 수년간 측면 충돌 그 결과들 쭉 있잖아요. 차들 봤더니 100%, 즉 16점 만점이 아닌 차가 거의 없어. 이게 뭐야? 이런 테스트 왜 하는 거야? 제가 거짓말하는 거 같죠? K&K.org 가서 한 59개인가의 차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다 보세요. 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측면 충돌이 만점이에요. 자, 심지어 2017년 기아 모닝도 16점 만점입니다. 모닝이 좋은 차인가 보다. 근데 딱 한 대, 제가 보기로는 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2016년 푸조 2008, 그건 14.9점입니다. 뭐 제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다 16점 만점이에요. 이런 테스트를 왜 해? 같은 게 또 있습니다. 자, 보행자 안전성 중에서 다리 모형을 이용한 임팩트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충돌 테스트. K&Cap에서는 이 보행자의 다리 안전을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가 6점이 만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측면 충돌만큼은 알지만 6점이 아닌 차가 거의 없어요.
2017년 혼다 CR-V는 0.7점입니다. 진짜 안 좋은 차인가 봐. 여튼 저는 대체 무슨 평가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지간하면 다 안 좀 주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 그리고 모든 차가 그런 것도 아니야. 지금 보니까 측면 테스트랑 보행자 다리 테스트, 측면 충돌 테스트랑 보행자 다리 테스트는 뭐 했다면 만점이야. 이런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KNCAP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뭐 여튼 종합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이게 사실 뉴스가 된 거죠. 테슬라 모델 3는 2등급이다. 아이오닉 5는 1등급이다.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자, 원래 기준을 보면 모델 3는 83.3점입니다. 83.3점 100점 만점에. KNCAP 기준 82.1점 이상이면 1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면은 82.1점 초과하잖아요. 1등급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테스트 항목 중에 보행자 안정성 점수를 모델 3가 꽈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꽈락이라서 2등급이라고 해요. 그럼 꽈락 기준이 몇 점이냐? 30점 중에 18점입니다. 대충 60% 이상 맞아야 된다 이 뜻이겠죠? 보통 꽈락을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17.52점을 맞았어요. 18점이 커트라인인데 17.52점을 맞았다는 거야. 즉 0.48점이 부족해서 꽈락이고, 그래서 모델 3가 원래 점수는 1등급이지만 2등급 차량이 됐다는 겁니다. 좋다 이겁니다. 사실 평가라는 건 이렇게 비정한 거예요. 0.48점이 아니라 0.01점이라도 부족하면 꽈락이죠. 그러니까 이 꽈락이 0.48점이다 이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더 볼까요? 그럼 보행자 안정성 점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여러분 무슨 A, B 지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행자 안정성 점수입니다. 이거는 다리 모형과 머리 모형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리 모형과 머리 모형. 그걸로 해서 충격을 주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다리 모형 테스트로는 거의 모든 차량이 다 수년간 만점이었다고 얘기했죠. 모델 3도 다리 모형은 6점 만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꽈락을 받았다는 것은 머리 모형 테스트를 모델 3가 심하게 망쳤다는 뜻이잖아. 자, 그래서 제가 테스트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모델 3와 아이오닉 5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뭐길래 아이오닉 5는 최고 점수고 모델 3는 꽈락인 거지? 본네트가 더 탄력이 있어서 점수가 높은 건가? 뭐 여튼 그래서 모델 3는 꽈락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KNCAP 내용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원래 모델 3는 총 점수로는 1등급 안전 차량이다. 근데 보행자 안전 등급이 꽈락이라서 2등급이 되었다. 둘째, 보행자 안전 등급 테스트는 보행자의 다리랑 머리 안전 두 개 항목을 테스트한다. KNCAP에서. 모델 3도 아이오닉 5도 다리는 모두 만점이었다. 머리는 보시는 영상과 같은 테스트를 했다. 그 결과 모델 3는 꽈락이었고 아이오닉 5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셋째,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모델 3는 2등급, 아이오닉 5는 1등급으로 기사를 수십 개 쏟아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드석드석했다. 드석드석했다. 좋습니다. 자, 제가 사실 영상을 일일이 제가 비교하면서 뭐가 더 맞고 그런지를 설명하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분석을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수준 높은 분석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좀 뭔가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본질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다르게 한번 상황을 보려고 해요. 심플하게. 자, KNCAP에 의하면 모델 3는 그 보행자 머리 안전만 확보했으면 1등급이었다는 거잖아. 자, KNCAP 테스트에서. 그죠? 왜냐면 이미 총점은 넘어섰으니까. 그리고 보행자 등급에서 등급은 크게 두 가지인데 다리는 만점이었으니 머리 안전만 확보했으면 1등급이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나라의 테스트에서 모델 3 보행자 머리 안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한번 봤어요. 다른 나라에서.
자, 미국의 IIHS의 경우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테스트에서 모델 3를 어드밴스드 단계를 부여했습니다. 이게 최고 등급은 슈페리어 등급은 아니에요. 슈페리어, 어드밴스드, 그 다음 베이직 이렇게 3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베이직보다는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1단계, 2등급, 3등급 이게 아니라 베이직 이상이면 좋은 건데 슈페리어까지는 아니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꽈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슈페리어 등급이. 왜냐면 기본에 베이직 그 이상은 보여준다는 의미니까. 근데 IIHS의 경우 이 보행자 머리 임팩트 테스트 결과만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는 그래요. 또 혹시 세부적인 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KNCAP과 그대로 비교할 수 있는 유로NCAP을 제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유로NCAP은요, 보행자 안전을 총점 36점을 환산합니다. 그런데 유로NCAP은 우리나라보다 더 세부화해서 테스트를 해요. 자, 우리나라는 머리와 다리만 테스트하죠. 유로NCAP은 머리, 골반, 다리. 이게 3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즉 골반이 추가가 되죠. 자, 여튼 일단 머리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유로NCAP에서는 현재 2019년 모델 3의 테스트 결과만을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이 모델 3는 기본적으로 지금 출시한 2021년 모델 3랑 안전 면에서는 동일한 설계죠. 특히 보행자 안전 등급에 대해서는 외관이 바뀐 것도 없고 소재가 바뀐 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전 등급은 지금 사실상 같을 겁니다. 자, 그걸 기준으로 그걸 별개로 현대와 기아와 그리고 제네시스의 유로NCAP 안전 등급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2019년 이후에 유로NCAP 결과가 올라온 현대, 기아, 제네시스 차량 모두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에 기아 시드, 2020년 현대 i10, 그 다음에 기아 소렌토, 2021년에는 제네시스 G80, GV80 이렇게가 전부네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 출시하지 않은 시드랑 i10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렌토, G80, GV80을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위 차량을 제가 보행자 안전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행자 머리 임팩트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모델 3 12.1점, 소렌토 14.5점, 그 다음에 GV80 15.6점, G80 22점.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 확실히 모델 3가 보행자의 머리 충격은 좀 위험한 게 사실이네요. NCAP을 봐도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KNCAP도 평가를 잘 한 거예요. 자, 확실히 현대기아가 보행자 머리 안전에 강점이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꽈락은 아니지. 12.1점이 꽈락 점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점수에서요. 자, 근데 한번 좀 더 볼게요. 제가 왜 꽈락이 아니라고 하는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행자 안전도 점수는 총 몇 점일까요? 다 합쳐서 모델 3 24.1점, 소렌토 21.2점, GV80 22.9점, G80 28.1점. 아니, 머리는 모델 3가 가장 위험한데 왜 보행자 안전도는 모델 3가 소렌토랑 GV80보다 안전한 걸로 나왔죠?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테스트하지 않는 보행자 골반 안전 평가가 현대, 기아, 제네시스는 형편없기 때문이에요. 골반 안전 평가는 유로NCAP 기준 만점이 6점인데요. 모델 3는 6점 만점 받았습니다. 보행자가 골반이 그래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거겠죠. 소렌토는 몇 점일까요? 0.8점, GV80 1.3점, G80 0.1점. 여러분, 어떤 차량한테 사실 보행자 등급을 꽈락을 준다면 어떤 차에게 꽈락을 줘야 될까요? 오히려 이걸로 따지면 현대기아 차가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자, 저는 사실 이걸로 등수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평가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아이오닉 5는 아직 유로NCAP 평가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언급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KNCAP은
공교롭게도 보행자 골반 임팩트는 평가를 하지 않네요. 왜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튼 지금까지 내용 봤을 때 유로엔캡에서 모델3가 보행자 등급 꽈락을 줄 수 있는 차가 유로엔캡 기준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만약에 모델3가 꽈락이면 보행자 등급 점수 총점이 더 낮은 소렌토나 GV80도 꽈락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현대랑 국토부가 유착을 한다?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착이라니 말도 안 돼. 다만 평가라는 것은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줄 세우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등급이 더 높다, 그러니 더 안전한 차,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평가 기준이 더 합리적인 게 어떤 게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점.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KNCAP 평가 기준이 IIHS나 유로엔캡에 비해서 그렇게 신뢰할 만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행자 AEB 평가한다고 보행자 더미를 이렇게 손으로 밀어. 연구원이 밀겠지. 나는 이런 평가를 2021년에 선진국 대한민국이 할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정말. 다른 나라에서 보면 창피하지 않겠어요? 하나 더 재밌는 사실. KNCAP에서 2021년 자동차를 평가한 결과가 탑재된 것이 8월 17일 현재 달랑 아이오닉5랑 모델3 둘밖에 없어요. 네, 2021년 차량은요, 달랑 이 KNCAP에서 2대밖에 평가 안 했습니다. 탑재한 건 그래요. 지금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탑재된 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자동차는 결과가 아예 안 올라와 있어요. 아니, 지금 2021년 8월 말인데 이렇게 2대만 달랑 올려놓을 거면 테스트 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토부가 이런 테스트 할 만큼의 돈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왜 하필 그 2대가 아이오닉5랑 모델3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 이거? 도입비에 1,000원. 솔직히 저는요, 안전 테스트라는 것이 차량의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국토부는 순위를 매겼어. 왜냐면 그 기사를 인용한 게 다 순위를 매긴 거야. 아이오닉5가 이겼다 이랬거든. 자, 근데 정말 안전 테스트로 순위를 매기려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측면 테스트를 시속 60km로 들이받았어. 근데 둘 다 만점이었다. 그럼 다음에는 80km로 들이받아야지.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해야지. 순위를 매기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 요즘에 시속 60km로 들이받는다고 사람이 죽어요. 요즘 차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올림픽 높이뛰기 경기를 본 게 생각이 나서 그냥 한 쌉소리입니다. 쌉소리고요. 알겠죠? 네, 껄껄껄. 단 그게 아니라면 뭔지도 모르겠는 그 보행자 머리 충격 테스트는 솔직히 좀 그랬고요. 그리고 제일 심한 거, 이게 뭡니까 대체? 조재한 기자님의 글에서 발췌했는데요. KNCAP 테스트를 진행한 자동차 안전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장치를 실행하지 않고 차류 유지 보조 장치를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자, 그 다음 시속 65km의 주행 속도를 맞춰놓고 차로 유지 장치를 테스트했다. 근데 자, 주목. 오토파일럿이 실행된 모델3는 곡선차로를 주행 시 65km로 달리면 위험하잖아, 곡선을. 그러니까 속도를 좀 줄여요. 근데 그렇게 줄여서 그 커브 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테스트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점수를 안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장난합니까, KNCAP? 곡선 구간의 속도를 줄여서 통과했으면 이게 더 안전하고 좋은 차지. 왜 오히려 만점을 줘야지 점수를 깎아요. 그래놓고서는 2등급을 줘. 기준이 어이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신뢰를 안 하잖아, 사람들이. 여튼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서 좀 맡은 일을 잘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론도 국토부도요. 개그는 좀 개그맨이 합시다. 제발 좀.
제 영상 보시고 드신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 바랍니다. 이상 협찬은 받지 않는 유튜버, 할 말은 하는 유튜버 노입이었습니다. 끝! 구독시켜! 구독하라고.